안녕하세요, 닥터존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해결도 잘 안 나는 주제, 만성 피로입니다. 피곤한 것, 피로하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겪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서도 많이 있죠. 오늘 이러면 좀 피곤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피곤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을 과하게 했다거나 전날 잠을 못 잤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피곤하겠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 피로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로가 잘 가시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때론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길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개월씩이요. 그런 분들을 위해 만성 피로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만성 피로는 할 얘기도 많고 원인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개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만성 피로에 대한 서론, 즉 오프닝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사실 굉장히 좀 재미없고 좀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서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성 피로에 대해 이야기할 거에 기초를 다지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쭉 보실 분들은 꼭 이걸 잘 보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피로하다, 피곤하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이 피로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느낌적으로는 당연히 잘 알지만 말로 표현하기는 좀 때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파티규라고 하는데 이는 라틴어 파티가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치게 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로마 병사가 전쟁 후에 지친 상태를 표현하는 말에서 나왔다고도 합니다. 전쟁 후에 지친 상태,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의 지침도 그런 거와 좀 비슷한가요? 우리는 피로를 주로 어떻게 표현하죠? 피곤하다, 나른하다, 무기력하다, 온기가 떨어졌다, 그런 식으로 많은 말들을 표현하기도 하죠. 의학사전적 의미로는 신체 활동 후 정서적, 정신적 압력을 받은 후 탈진하거나 힘이 없어지고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아주 어렵게 말해놨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운이 없어서 일상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기 힘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원인과 관계없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를 지속성 피로라고 하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만성 피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추성 피로, 말초성 피로, 전신성 피로, 국소성 피로 다양하게 분류를 합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또 의학적 진단 기준으로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진단 기준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발표된 2015년 IOM에서 발표된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생긴 것이며 지속적이거나 특출나게 신체적 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쉬어도 호전되지 않아야 하죠. 그리고 활동한 정도보다 그 피로감이 기대보다 훨씬 과도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푹 자고 나서도 회복되지 않는 것들이 기본적인 증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부가적인 증상들도 있습니다. 예전 진단 기준에 비해 좀 더 간략해진 건데요. 어떤가요? 좀 간략해 보이시나요? 사실 임상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맞아 떨어져서 진단을 내리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진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피로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분명 이 기준은 해당이 안 되지만 피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도와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만들었고요. 아까 말했지만 오늘이 그 시작인 오프닝이고요. 오늘을 비롯해서 앞으로 나아갈 영상까지 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지속적인 피로 도대체 왜 생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피로감이라는 증상은 모든 질병에 거의 들어가 있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려도 피곤하고 음식을 잘못 먹고 배앓이를 해도 피곤한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는 피로감이 있을 때 그 원인이 되는 질병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유치원생에게 물어볼 법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에 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피로감을 그냥 이래서 그렇지, 인생이 힘드니까 그렇지 라고 하면서 그냥 방치하고 계속 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피로감이 지속되면은 그냥 둘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병원에 가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숨겨진 질환이 있나 없나를 찾아보는 것이 피로감을 해결하는 제일 1번입니다. 피로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하나의 알람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곤하다고 다 병원에 갈 건 아닙니다. 전날 술을 많이 드셨다거나 일이 있어서 잠을 못 주무셨다거나 그러면 피곤할 수도 있죠. 그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병원에는 뭐 피곤하다고 술 드시고 힘들다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보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피곤이 6개월까지가 아니라 적어도 1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리고 혹은 내가 이 정도까지 피곤할 문제가 아닌데 조금 어떤 일을 했을 때 너무 과도하게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그것이 빨리 회복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였어요. 피로가 지속되고 너무 힘들면 병원에 꼭 찾아가 보자. 도대체 어떤 원인이 있길래 병원에 한번 가보자는 걸까요? 이 만성 피로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올 영상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존이었습니다.